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2명으로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65세부터 69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2명.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489명보다 77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32명, 부산이 20명, 경북 19명 등으로 0시 기준 확진자는 5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이는 주말과 휴일의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도 565명으로 전주보다 32명 감소하긴 했지만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유행 감소 추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휴일과 봄철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많았고 울상 등의 변이 바이러스 증가와 같은 어제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42명 중 12명이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3차례 특별기로 인도에서 들어온 교민과 기업인 중 1차에선 2명, 2차에선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입국 제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1952년부터 56년까지 출생한 65세에서 69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나흘 전부터 진행 중인 70에서 74세 연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26.2%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통행 금지가 풀렸고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빠른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일부 국가들은 백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백신 확보를 놓고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광장.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집니다. 시민들은 마치 새해 첫날을 축하하듯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계기로 선포됐던 비상사태가 현지 시간 9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 걸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Nada, ha sido muy duro y se esperaba. Entonces ahora pues muy contentos, muy alegres que se acabe todo esto por fin. 이에 따라 발렌시아 등 4곳을 제외한 전역에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스페인에서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백신 1회 접종을 마쳤고 509만여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빠른 이스라엘에서는 10개월 만에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하루 신규 확진자도 1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전무한 국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부룬디와 탄자니아 등 모두 12개국이 백신이 한 방울도 없는 이른바 백신 사막 지역으로 백신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최근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야당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이 문제 삼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3명의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가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임명 강행 시 오만과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고 총리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해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오늘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게 돼 있는 만큼 절차대로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새로 당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 낙마를 건의하면 묵살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과 코로나 백신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밝히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 운영 계획과 함께 새로운 정책 과제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수사심의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등을 심의하고 의결해 검찰에 권고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열린 12차례 회의의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건 3차례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수사심의 결론에 관계없이 기소 방침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의 결론이 이 지검장의 거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다 낙마한 이 지검장에게 사퇴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지검장은 현직을 유지하거나 다른 요직을 맡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